윈PT 전문 프레젠터 최홍석, 박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한 분들, 바로 BTS와 방시혁 대표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직접 이곳에 오시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No, God, no!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엔에서 BTS가 연설했던 그 연설과 그리고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 졸업생들에게 촉사했던 그 연설을 가지고요. 저는 또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전문이니까 저희가 좀 우리가 써먹을, 배울 만한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TS의 유엔 연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맞아요. 너무 멋있죠. 저는 RM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유학파구나, 해외파구나 라고 했는데 국내파라고 하는 걸 보고 2배로 네,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에요. 보이스도 너무 좋고 이 당당함과 시선 처리, 제스처라든가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을 너무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어서 아,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남자로서도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 유엔 연설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2018년도였습니다. 제73차 유엔 총회에서 열렸던 연설이었고요. 10대, 20대 전 세계 청년들에게 바로 Love Myself라고 해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연설이었었죠. 또 방시혁 씨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죠? 서울대 축사를 맡은 연설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막 졸업을 하고 취업을 나가셔야 되는 대학생들한테 하는 연설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이야기였는데 남을 위한 행복을 쫓지 말고 나를 위한 행복을 쫓는 것이 결국은 사회를 한층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로 연설을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진행됐던 그 연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배울 점은 우리 BTS와 방시혁 대표가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저는 봤을 때 두 분 다 스토리를 참 잘 이야기를 풀어갔던, 특히 어릴 적 있었던 나의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잘 풀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되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알 수 있고 성공담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건지 많이 궁금해할 텐데 그 어릴 적 이야기에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어릴 적 이야기 하면은 그때 BTS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네. 자, 어떤 얘기였냐면 9살, 10살쯤에 우리 내 심장은 멈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적이네요. 노래 가사에 나와 있던 인트로 부분이 있었던 그 내용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사는 청년들은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게 내가 가졌던 꿈이 아니라 약간 틀 안에 갇힌 보편적인 일반적인 꿈들이 다 마치 그 꿈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처럼 돼버릴 때 있죠. 장래희망 쓸 맞아요. 그렇죠. 특별한 꿈을 가졌던 걸 얘기하면 남들이 에이라고 한다거나 진짜? 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릴 때 사실은 저는 그런 거 혹시 꿈꾼 적 없으셨어요? 저는 RM하고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슈퍼히어로가 되는 게 저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RM도 똑같은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이야기에서 먼저 일단 공감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RM이 또 했던 얘기가 저의 심장은 멈췄고 눈은 감겼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유령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시적이면서 참 와닿는 부분이었거든요. 국경을 불문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꿈을 잃는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특히나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는 꿈을 잃어가는 때가 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꿈이라는 걸 잃어가는 그 스토리를 본인의 어릴 때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참 잘 썼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시혁 씨도
그랬죠. 저도 방시혁 대표의 축사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를 입학할 때가 1980년대 말이었는데 그 당시 방시혁 대표의 고민이 이게 과를 보고 가야 되냐 학교를 보고 가야 되는 거냐 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대에서 점수가 이제 워낙 좋으니까 일지망으로 법대를 가기를 바랐대요. 집에서는. 그런데 법대를 가기에는 약간 아슬아슬한 점수이니 법대를 재수를 할 각오라고 법대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그냥 서울대를 생각하고 차순위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방시혁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정도면 둘 다 만족했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방시혁 공부를 대표는 못해서 저는 방시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재수는 죽어도 안 한다. 집에선 굉장히 반대했는데 재수하면 자기는 안 가겠다라고 해서 네. 차순위를 선택하다가 약간 자존심 상해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미학과를 선택하게 됐다고 미학과요? 하더라고요. 네.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그냥 선택한 게 미학과를 진학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냐 과냐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사실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저희 때도 보면 항상 이게 학교를 보고 가야 되냐, 과를 보고 가야 되느냐가 정말 많이 이슈였거든요. 근데 딱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네. 이 연설, 두 가지의 연설을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스피치 전문가도 아닌데 공감할 수 있게끔 네. 어릴 적 이야기를 잘 풀어냈는가 이게 참 좋은 점이었고 배울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RM이 이야기를 하죠. 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냥 보통 우리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네. 고향 어디세요? 저는 충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남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아니 딱 이미지는 충남이라고 하니까 충남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충남에 많은 분들이 저는 경상도 지금 촌딱 네. 출신인데 딱 네네. 봐도 딱 아나운서 출신이라 약간 서울 쪽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남 분들 반발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보통 보면은 그냥 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끝날 텐데 저는 뭐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호수, 산, 해마다 열리는 꽃축제 등 매우 아름다운 곳 꿈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어땠다, 호수산 그리고 꽃축제라고 하니까 그게 그려지지 않나요? 그죠? 네. 그려지면서 참 따뜻한 곳에서 참 향기로운 곳에서 살았구나 태어났구나 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그려줬던 걸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테일이라고 하죠. 방시혁 대표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디테일을 되게 잘 살렸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행복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함께 박선현 대표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는 그 생선 전골 있잖아요. 생선 조림. 생선 조림을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다 좋아해요. 혹은 한식 정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방시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일 학업과 업무에 시달리던 고단한 몸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 들어갈 때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되게 많이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맞아요. 그죠? 이 뭔가 일을 막 마치고 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뽀송뽀송한 이불에 들어가서 기분 좋게 잠들 때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게 디테일을 살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려주는 그 디테일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음식 얘기 아까 여쭤볼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저 고등어 조림 참 좋아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왜 묵은지를 냉장고에서 이렇게 깊숙이 아래쪽에 이렇게 딱 꺼내요. 그리고 하나를 딱 깔고 그 위에다가 고등어를 싹 놓고요. 그 뽀글뽀글 끓이거든요. 그죠. 뽀글뽀글 끓이면서 그 생선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걸 뽀얀 쌀밥에 한번 싹 감아서 입에 싹 넣었을 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는 게 제가 이제 홈쇼핑에서 보통 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 그걸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맛깔나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죠. 네. 눈에 그려주는 거. 저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바로 디테일의 힘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BTS의 유엔 연설과 방시혁 대표의 서울대 축사를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두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네, 하나는 어릴 적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전달했던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디테일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했던 이야기,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앞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더 얘기할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다음 턴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